안녕하십니까. 신인균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투명인간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투명인간. 과거에 우리 한 번쯤 다 상상해보고,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춘기 소년들이, 투명인간 돼서 여탕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던 그런 어린 시절들이 다들 있었죠. 그런 투명인간이 전쟁에 투입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크라이나군에 이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이 장비가 제안되었습니다. 보겠습니다. 5가지 단신 먼저 보겠는데요. 러시아는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의 생산 라인을 증설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준비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에서부터, 대만은 친중 야당의 반대로 잠수함 도입 사업에 좌초 위기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단 76대만 발주한 수호이 57 스텔스 전투기 추가 생산을 준비한 모양입니다. 러시아 국영방산업체 로스텍 산하의 통합항공기 공사가 콤소몰스크 나무레 항공기 생산 공장에 수호이 57 생산 라인을 2배로 늘려 대량 생산 준비에 들어간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러시아가 아미 2024 방산 전시회에서 공개했던 122mm 로보트화 자주포의 실사격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러시아 주장으로는 완전 자동화된 로보트화 시스템이라는데, 약실에 포탄을 장전하는 모습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어 로보트화 자주포가 맞냐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싱가포르 인근 해안에서 침몰한 말레이시아 해군 초계정이 침몰 직전 미상의 수중물체와 충돌했다는 소식입니다. 기관실 쪽에 충격이 가해져 파공이 생겼고, 이로 인해 침몰했다는 것인데, 3년 전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시울프급 공격원잠 코네티켓함을 대파시킨 중국 무인 수중정이 싱가포르 앞바다까지 활동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부가 차세대 항공모함의 선체 설계를 완료하고 시스템 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공모함은 통합 전기 추진 방식을 채택했고, 길이 258m, 폭 72m의 기준 배수량 6만 톤급의 스토바 항공모함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대만 해군의 수원 사업인 신형 잠수함 건조가 야당의 반대로 큰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친중 성향 대만 국민당이 또 다른 야당인 민중당과 함께 대규모 국방 예산 증액 계획이 포함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하이쿤급 잠수함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수호이 57 생산 공장인 콤소몰스크 나무레, 바로 김정은이가 방문했던 그 공장이죠. 여기에 생산 라인을 2배로 넓힌다. 그런데 러시아는 76대만 주문했어요. 그러면 이거 어디 해외에서 대량 구매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나? 아니면 러시아가 지금 유럽과의 전쟁에 대비해서 이 스텔스 전투기 대량 확충에 들어간다는 건가? 2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러시아가 그럴 능력이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거 동영상 보시면서 보겠는데요. 자, 이 포는 2S1이라고 하는 아주 구형의 2차 대전 때 쓰던 그 포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M101 포를 풍익에 얹어서 풍익으로 만든 바로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여기는 로봇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로봇이라고 안 하죠. 자, 그런데 포라고 하는 것은 포탄을 장전하고 또 장약도 넣고 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동영상 보셨겠지만 그냥 쏘는 것만 있지, 포탄 장전을 어떻게 하는지, 누가 하는지 이건 전혀 보여주지 않아요. 그 말은 이거는 뻥이다, 이게 되겠죠. 그래서 포탄 장전될 공간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 조그만 포탑에 무슨 포탄 장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공간이 있겠습니까? 즉 스스로 움직이지만 쏠 때는 뒤에 포병들이 붙어서 포탄 장전해주고 다 하고는 이제 버튼을 눌러야 쏘아지는 거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전혀 쓸모가 없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포병 로봇이다 라고 주장하는 러시아,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정도가 있지, 이 정도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 옆은 다 말레이시아죠. 여기 바로 해안선 인근에서 이 초계정이 침몰을 했는데, 이 초계정의 뒷부분, 기관실은 뒷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뭔가가 들어와서 받았다라는 건데, 뭔가 예를 들어서 초계정이 가다가 암초에 부딪혀서
뭐 침몰한다 그러면 앞부분을 들이받아야 되죠. 그런데 초계량이 지나가고 뒷부분에 뭔가 와서 받았다. 이 말은 지금 중국의 무인 수중장, 뭐 또 그중에서 대형 이런 것들이 이 남중국해에 굉장히 많이 활동한다. 특히 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이 미군 자산 또는 이 서방 연합 자산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해서 무인 수중장을 배치했다가 말레이시아 초계정과 부딪힌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튀르키예가 아나돌루 항공모함을 이은 차세대 항공모함 설계 완료했다. 이제 시스템 통합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데 와, 갑판도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뭐 직사각형 형태로 생겼고 스키 점프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26 이하마는 선이 지금 두 줄이 그어져 있죠. 그래서 짧은 줄, 큰 줄, 긴 줄. 짧은 줄에서는 무인기가 이함을 하게 되겠고 이 긴 줄에서는 이제 자기들의 6세대 전투기 칸을 여기서 이륙시킨다라는 건데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착함은 강제 착함 장치를 이렇게 와이어로 걸어서 이 도로를 따라서 착함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하는데 6만 톤 기준 배수량이니까 만재로 한 7만 톤 정도 되겠죠. 이게 정말 제대로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대만은 민진당이 지금 당선되었죠. 그런데 그 야당인 국민당 그리고 민중당 이번에 총통 선거할 때 2등 3등 한 바로 그 당이죠. 거긴 다 친중이에요. 친중. 그래서 여기에서 국방 예산에 대해서 딴지를 걸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잠수함 이거 도와주는 이런 판매하겠다는 나라가 없기 때문에 대만은 잠수함을 독자 건조하죠. 그래서 이 잠수함 건조 예산이 한 척에 15억 4천만 달러 웬 말이냐? 이건 삭제야. 자, 이렇게 해서 잠수함 건조 예산을 삭감하겠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물론 한 척에 1조 7천억에서 2조면 정말 너무 비싼 가격이죠.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은 아무런 어떤 그 도움 없이 자기들 혼자서 초도함을 만드는 것은 그 가격에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2, 3번함부터는 가격이 확 다운되겠지만 그런데 그걸 비싸다고 안 하면 대만은 잠수함을 못 가져요. 왜? 판다는 나라도 없으니까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러니 이 민중당 그리고 국민당의 주장은 중국이 제일 싫어하는 무기체계를 제거해 라는 지령을 받은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중국이 대만 무기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수함이죠. 잠수함. 왜? 그들은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을 정복해야 되는데 대만 해협을 건널 때 가장 겁나는 게 수중에서 들어오는 공격이겠죠. 잠수함. 그걸 지금 사업을 잘라버리면 대만을 들여다가 중국에 갖다 바치겠다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에도 북한, 중국을 위해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없는지 우리가 눈을 부릅뜨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중요 소식 보겠습니다. 투명인간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장거리 자폭 드론으로 서로의 공군기지를 난타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한 업체가 우크라이나에 놀라운 방어 대책을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실제로 실전에 배치될 경우 드론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드론 기술 고도화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측 모두 장거리 자폭 드론에 의한 지상 주기 항공기 피해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한 업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해 제안 중이라고 유러시안 타임즈가 현지 시각 8월 26일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비행장에 주기된 항공기를 겨냥한 자폭 드론 공격으로 상당한 수의 항공기를 잃었다라며 최근 재밍으로 이러한 피해가 줄고는 있지만 드론에 AI 기술이 적용되면서 상황이 또 달라지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FPV 드론에 적용하기 시작한 AI 기술은 방해 전파로 인해 통제 신호가 끊기더라도 내장된 AI가 지상의 표적을 스캔하고 식별해 고가치 표적으로 돌진할 수 있는 수준까지 발달했습니다. 이는 드론의 AI 기술이 적용이 본격화되면 드론 제머를 보급해도 방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때문에 매체는 드론에 탑재된 가시광선과 적외선 센서를 모두 기만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캐나다 하이퍼스텔스에서 개발한 위장 시스템은 일종의 투명 망토 개념의 위장 패널인데요. 가시광선은 물론 적외선 신호까지 차단할 수 있어 일반적인 전자광학 센서나 적외선 센서로부터 시설이나 장비를 보호하는 데 요긴합니다.
이 시스템은 사람 한 명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정도의 면적 제작비가 약 $5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캐나다 업체는 이 기술을 우크라이나 측에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투명 망토 기술이 우크라이나군에 도입될 경우 공군기지에 주기된 항공기는 물론 야전에서 사용되는 전차나 장갑차의 생존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과연 실험실에서만 검증된 이 기술이 야전에서도 통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이겁니다. 나름 감쪽 같죠? 이 사람이 지금 팔도 들고 얼굴도 내밀고 해서 아, 여기 사람이구나 라서 생각이 될 뿐이지, 만약에 이 사람이 팔 내리고 고개를 쏙 숙였다? 그러면 멀리서 봤을 때, 가까이서 보면 이거 뭔가 좀 여기가 좀 이상하다 라고 생각되겠지만, 멀리서 봤을 때, 또 화질이 약간 떨어지는 그런 렌즈로 봤을 때 여기에 뭔가 있다라고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자, 이게 뭐냐?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은 어떤 사물에 빛이 와서 부딪혀서 그 빛이 반사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이 투명 망토로부터, 이 투명 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이 물체는 이 빛을 산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빛 반사를. 그래서 이쪽에서 봤을 때 그대로 반사시켜 가야 이 형상이 보이는데, 이 판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물체는 그냥 빛을 산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으로 안 가는 거예요, 빛이.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멀리 있는 거, 판으로부터 멀리 있는 거는 빛을 반사시켜줘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죠. 뒤에 있는 백사장이나 바다는 보여요. 그런데 바짝 붙어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왜? 그럼 산란시켜 버렸으니까. 이제 이런 개념인데요. 요즘 뭐 AI가 발달하다 보니까 FPV 드론 제모로 통제력을 상실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도 AI가 탑재되어 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내가 판단할 거야. 자, 여기 렌즈를 보니까, 저기서는 렌즈죠. 여기 사람, PP, 그리고 여기 비클. 자, 그럼 여기에서 어느 비클이 제일 무서워? 해서 전차가 있으면 전차로, 장갑차가 있으면 장갑차로, 그 다음에 트럭, 그 다음에 사람, 이런 식으로 이제 표적 지정이 AI가 다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조종기로부터 어떤 통제가 끊어져도, 제모로 인해서 통제가 끊어져도 알아서 탐지해서 들어간다, 공격해 들어간다 라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드론이 보는 렌즈로부터 안 보여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셨던 그런 가시광선에서도 안 보이게끔, 또 적외선도, 이런 적외선도 안 보이게끔, 적외선이죠. 이렇게 패널 치니까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든 패널인데, 이걸 우크라이나군에게 제안한 겁니다. 니들 지금 F-16도 운용하고 비행장 잘 지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안을 했는데, 이 패널이 지금 여기 있고 저 뒤에 헬리콥터가 있는데, 물론 모형입니다. 안 보여요. 그래서 동영상 지금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면, 네, 잘 안 보이죠. 가까이 붙어 있는 물체의 이 가시광선을 산란시켜 버리기 때문에. 자, 이런 패널들을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디에 적용하나? 바로 이런 비행장입니다. 이게 물론 러시아 비행장이지만, 전투기를, 여기 폭격기지만 전투기를 이렇게 주기해 놓습니다. 그 위에 덮어 놓으라 이거죠. 그러면 드론이 봤을 때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그럼 다른 데 가야 되겠네. 다른 곳을 때려야 되겠네.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위성에서도 이렇게 봤을 때 안 보여요. 또 위성에서도 적외선 위성이 있죠. 적외선으로 봐서도 안 보여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1차 비행장 보호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돈을 투자하면 이제 뭐 전차나 장갑차 이런 것도 보호하면 되지 않느냐. 드론이 워낙 지금 기승을 부리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게 굉장히 비쌌는데, 이제는 사람 하나 가릴 정도의 패널, $5 정도밖에 안 하니까, 뭐 이런 비행기 이런 것들 뭐 수백 달러 또는 한 $1,000 이 정도 비용으로 비행기 하나 가려서 며칠 동안 비행기가 안전하다 또는 전차가 안전하다, 이거 남는 장사죠. 그러니까 이제 사라 라고 우크라이나에 제안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어떤 선택을 할지, 또 우리도 이런 거 만들 수 있겠죠. 우리 대한민국 기술이라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